쫓아다녔어요. 엄마 매니저. 엄마 매니저. 그러니까 전속을 받기 전까지는 엄마가 똑똑해진 거야. 근데 남자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하거든. 이거 어느 정도 되면 엄마를 이겨먹더라고요. 특히 남자애들은.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화장하고 막 앞에 쓰는 거 이런 거 여자애들은 예뻐 뭐 이게 뭐 그 성향이겠죠. 인간의 본능. 근데 그런 걸 좋아하고 즐기는데 남자애들은 귀찮아. 그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쭉쭉 빠져나가세요.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결실을 못 맺고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살 넘어가면 7대3 성비가 남자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귀하구나. 완전 귀해요. 그 12살, 13살 가면 거의 9대1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고민해보세요. 저희 저스트 오는 친구들도 저스트 오는 친구들도 보면 남자애들 거의 없죠. 어린 친구들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남자애들이 없어요. 정말 없네요. 네, 몇 명 있다가 또 저희를 안 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를 안 한다고 해서 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뭐 적극적인 이렇게 노출이 되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잘하고 준이가 흥미가 있다 그러면 꾸준히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준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게 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디 매체에 나와서 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너무 짧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가 됐든 하나는 꾸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돌 되면 평생 벌 돈 한 방에 딱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뒤는 편한 거지. 그러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이돌 때는 20대 때 끝나는 거고 성공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근데 꾸준히 연예인 생활하는 거는 대부분 보면 연기자들이고.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아이돌들도 결국은 연기자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아이돌에 있다가 음악성을 가지고 아티스트적으로 빠져나오던가 그렇게 해서 롱런하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조금 잊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활동을 조금씩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뭐 소속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소속이 없이 그냥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소속은 지금 그 스타드림에 있지만 소속을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친구들은 또 뭐 적게는 보조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도 한 번씩 가고 그러는데 그런 소속을 해서 그렇게 많은 촬영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는 게 좋은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퀴즈 모델들은 소속이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개념이 아니잖아. 교육도 해주고 뭐 댄스도 알려주고. 근데 그거 네, 다 돈. 뭐 그러니까 다 돈, 비용을 다 지불해야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좀 답답한 게 소속으로 묶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출연시켜서 출연료 나오는 것도 나눠요. 7대3 정도로 요즘에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눠서 또 거기에 수익을 갖고 가고 물론 이제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그런 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그 어머님들께서 좀 똑똑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성장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아역에서 되게 성공한 케이스 누구? 아역 중에 지금 현재 성인 연기자 지금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우주? 우주. 우주 아니 그러니까 아역부터 지금 성공한 성인. 그 김유정? 그렇죠. 또 유승호. 그렇죠. 그 두 친구들이 이제 지금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많죠, 있죠. 많아. 목소리 한 친구. 여진구. 그렇죠. 김향기. 네. 근데 김향기가 요즘 김향기 씨가 어디 나오나? 잘 안 나오죠. 근데 영화 많이 해. 예. 그래서 보면 그 세대 이후에는 없어요. 봐봐요,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이. 그 이후에는 안 생겼죠. 예, 딱 뽕 펴죠. 그 세대 때는 어머님들이 쫓아다녔어요. 엄마 매니저.
엄마 매니저. 그러니까 전속을 받기 전까지는 엄마가 똑똑해진 거야. 엄마가. 제가 아는 친구 또 한 명 있는데 그 레인보우에서 치어리딩 하다가 좀 이렇게 영화 같은데 주연으로 나왔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보면 결국은 그 친구가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키풀에서도 그 친구 자기 소속이었다 뭐 이렇게 쓰는데 다 나왔어요. 결국은 그 소속을 다 나오고 이제 엄마가 맘매니저로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그쪽 보면 맘매니저들로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내 아이를 가리키고 케어하고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선택과 집중으로 연기만 가리킨 거잖아. 그잖아요. 오로지 연기만 시킨 거잖아. 그리고 그 유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였죠? 집으로. 그 영화 그렇게 뜰 줄 몰랐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한 방에 뜬 거야. 쉽게 가서 그냥 촬영을 했을 뿐이었을 거고, 근데 한 방에 뜬 거야. 근데 그때 잘한 거지. 그러면 그 밑에, 그 이전에 뭘 했느냐를 봐야지. 이전에 연기를 시켰던 거야. 연기만 딱 집중해서 가리켜고 엄마가 손잡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손잡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키즈 엔터에서 주연급을 꼽아줄 수 있는 엔터는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조 출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해서 기회를 얻는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회 비용이에요.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내가 거기에 비용을 씀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 또 비용을 못 써요. 지출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키즈 엔터는 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주 저학년 때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1학년 정도 때까지만. 왜냐하면 거기 가면 다 배우니까. 대부분 연기를 가르치지만 뭐 전반적인 걸 배우니까. 그래서 그 중에 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좀 별도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집중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표모를 뽑을 때 노래로 뽑은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지율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그 친구가 저희가 노래 잘하는지 몰랐죠. 몰랐는데 TV 어디 그러니까 아가볼 출연 잠깐 했었는데 지율이가 그때 노래를 시켰더니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걸 알게 됐지. 이렇게 동요 녹음하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 그리고 아이돌을 하려면 다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춤부터. 그 춤은 8살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루에 한 5시간씩 춰야 돼요. 그냥 쉽게 되는 건 없지. 연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키즈 엔터 잠깐 보냈다가 뭐 발음 정도 이렇게 가면 뭐 자기소개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대본 같은 거 어떻게 보는지 이 정도만 배우고 나오면 그냥 1대1로 붙여주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확 크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촬영장을 다닐 때 대부분 이제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뭐 연기하는 쪽은 사실 준이가 가본 적이 없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보조 출연을 제가 이제 메일을 몇 군데 넣은 적이 있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이제 그 프로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2쪽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넣었었는데 사실 다 안 됐어요. 왜냐면 준이가 연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경력이 거기에서는 없으니까. 뭐 경력이 쓰는 란이 있잖아요. 근데 다 아무래도 화보나 어디 스튜디오나 뭐 이런 식의 촬영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튼 연기 경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보조 출연도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 안 돼. 그래서 역시 그 소속이 되어야지만 아무리 보조 출연도 그렇게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소속도 좀 잘안 돼.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보조 출연은요. 누구 이렇게 오라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엔터에 자 이번에 우리 작품 하나 하는데 10명 아역 필요해. 그럼 이렇게 그 엔터에서 겪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 출연 그 메일 보냈을 때 안 됐다는 건 그 잘 찾아보시면 이게 넘어가고 그렇게 찾아보면 최종에 엔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넣지 마세요. 거기는 안 돼요. 자기 엔터 소속할 친구들 보내기도 바쁜데. 그죠? 외부 쪽에 된 친구들을 특별히 진짜 경력이 좋아. 그리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예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친구들은 넣어줘요. 그런 친구는 넣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애들, 그러니까 저희 돈 받고 얘네 어떻게 해드릴게요 하고 사인한 거잖아요. 어찌 됐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먼저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 있어도 보출도 어렵고 뭐
뭘 그- 출연을 하고 싶어도 그런 건 경력이 안 있었어요. 되니까. 정말 때 출연 이런 거는 거기서 이제 100명 모자르니까 오라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 아 진짜 아이는 땡샷으로 아예- 이렇게. 아예 없어 아이는. 때 출연 좋죠. 근데 저는 보조 출연 너무 자주는 안 갔으면 좋겠어. 애들 너무 힘들어. 그 얘기는 들어. 너무 힘들어. 뭐 8시간 대기, 뭐 5분 촬영 뭐 이런데 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력을 쌓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보조 출연 경력이 막 줄줄이 붙어 있어. 근데 이 친구 메인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근데 경력을 저는 써서- 보조 출연 넣었던 이유가 준이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사실 준이가 먼저 막 엄마 나 연기를 해보고 싶어 하는 아이는 아니었으니까 가서 한번 촬영장이 좀 어떤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현장이 어떤지. 그래서 괜찮죠. 애들을 이렇게 좀 보면 뭐 예를 들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라는 마음이 든다든지 이제 그거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촬영장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가는 건 솔직히 저는 좀 반대고, 왜냐면 가서 애들이 뭘 느낄 게 없어. 그냥 엄마 따라가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막 뭐 보통 보조 출연하면 전쟁 영화 이런 거 보조 출연 많이 들어와요. 배경이 이제 사람 많은 씬들이 많고 하니까. 근데 저는 보조 출연 가면 아이들이 뭔가 느끼고 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가면 대우가 다르거든요. 아 보조 출연과 완전 다르죠. 단역과 주조연과 완전 다르죠. 촬영의 모든 보조 출연이 왜 8시간씩 기다리는데. 아, 저 해봐서 아는데 그죠. 종일 기다리죠. 그죠. 왜 종일 기다려? 주연들 연기하면서 끝나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 모든 포커싱은 주연에 맞춰져 있잖아. 잠깐 지나가도 막 새벽부터 나가서 오후까지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막 진짜 A급 연예, 진짜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은 의자가 다 따로 있잖아요. 네. 자기 의자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안 되는데 의자 갖고 가면 완전 난리 나요. 예, 그러니까 뒤에 있어야 되고. 저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 연기자로서 괜찮다 생각하는데 송중기 씨인데, 송중기 씨가 단역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단역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자기는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다. 저 자리에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조 출연을 가는 친구들은 연기의 꿈을 꾸는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조 출연 몇 번 가보면 좋아요. 왜냐면 보이잖아 그게. 내가 올라가야 될 자리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찐자극 받아오는 거죠. 와 갔다 오면, 왜 우리 공부할 때도 어디 막 그 뭐 이상한 학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정신교육 한번 받고는 그래 내가 진짜 한번 맞아요. 느껴본 적이 없어. 공부를 안 해서. 어머님 뭐 악기 하셨잖아. 아 저요? 저는 그랬죠. 연기, 그러니까. 공연할 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그 악기 할 때도 갑자기 확 도전되는 게 있지 않아요? 아, 자극이 막 되는. 안 되면 열 받아서 될 때까지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보조 출연 가서도 그런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나이면 그러면 가는 거 저는 괜찮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나이가 그럼 보통 몇 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느낄 수 있는 나이라기보다는 얼마나 집중했느냐. 아, 그 자기가 얼마나 하고 싶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기를 해. 근데 연기만 하는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6살 때부터 연기만 겁나 했어. 7살, 8살이 됐어. 그때 보조 출연 가면 느낄 수 있지. 아, 8살이어도 않을까요? 그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연기했는데 가서 내가 연기자가 될 거라고 꿈을 갖고 있는데 진짜 연기하는 사람들로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던, 아니면 위치에 대한 자극이 있던, 뭐가 됐던 거기에서 동기가 부여되면 그러면 한 번씩 가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단역도 그러니까 보조 출연은 아닌데 단역은 해볼 만해요. 왜냐면 단역은 어찌 됐건 카메라가 2-3명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대사도 좀 있을 수 있고. 대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거기서 잘하면 대사가 한 줄 더 나오기도 하고. 근데 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되게 중요하니까. 오디션 보러 가기도 그 첫 쉽지 한 않아요. 번이 되게 중요해. 첫 한 번. 저도 오디션을 준이랑 그 연기하는 데를 한번 갔었다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보조 출연 말고 이제 단역을 하나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등록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또 등록이 소속하라고? 네. 학원 다니라고. 학원 등록하라고. 학원 다니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맞아요. 많고 영화사를 찾아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협회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개봉 준비하거나 제작 들어간 영화 리스트 볼 수 있는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이제 오디션 이런 것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영화 제작사들한테 전화를 해봐야 돼요. 메일로 문의를 하던가 그런 식으로. 네, 엄마가 바쁜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공부 시키려면 요즘에 엄마 안 바쁘면 공부 못 시키거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성공하면 한 10년 만에 재벌 2세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가 선망의 대상인 직업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부만 좀 하면 그 경제적으로 좀 좋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볼 때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들 그런 직업들을 가져서 평생 벌 돈을 10년 안에 다 벌거든. 그죠? 잘만 되면. 그러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되려고 그래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그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그죠? 거기까지 가는데 뭐 20년, 3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30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해야 되잖아. 특히 한 20년 동안은 정말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 친구들은 그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그럼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천재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다 퇴보되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제가 뭐 보조 출연을 가든지 뭐 단역을 지원을 하든지 맘매니저로서 그렇게 지원을 할 때 그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프로필에 쓸 때 다 다르게 골라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촬영한 거는 그러니까 뭐 스튜디오나 이런 거는 있는데 만약에 연기 쪽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럼 그냥 아예 안 비워놓고 보내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그나마 촬영이라도 했던 거라도 그럴 때는 그나마 촬영이라도 했던 거에 한 표. 나는 왜냐면 이게 그 경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경력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프로필을 가면 처음부터 사진부터 봐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미지부터 보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얼마나 했었나를 보는 거죠. 이미지가 얼마나 했었나 그리고 사진을 보고 뽑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먼저니까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되게 중요하다니까. 프로필 사진은 연기 프로필 사진이 따로 있어요. 눈빛을 가지고 하는. 눈빛의 이야기가 막 담겨야 되고 막 우리 이 감독님도 막 그래요. 안 쓸 거야. 나 힘들어. 못하면 싫어. 막 이러시. 뒤에서는 그러세요. 앞에서는 다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일이니까 힘들고 성과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튼 연기 파트는 눈빛 되게 중요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 좀 오랜 시간 찍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많이 찍어본 작가들하고 찍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통제가 잘 하면서 왜냐하면 이 작가가 이 아이의 특징을 알잖아.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막 이렇게 천편일률적이고 막 반사판 돼갖고 얼굴 반짝반짝하게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경력상도 마찬가지예요. 공람보다는 뭐가 한 줄 있는 게 낫고 근데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걷어내는 거지. 이거는 별거 이건 별거 이건 별거. 그래서 저희 저스트 오디션에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처음에는 참가한 거 쓰세요. 경력이 없으니까. 근데 와서 사진을 찍었고 저희 쪽에 노출은 시키고 있으니까 써. 그 다음에 수상한 걸 써. 이제 수상이 시작되면 이제 살짝 걷어내면서 수상한 걸 써. 그렇게 하고 다른 데 한 걸 써.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경력이 막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아이 6살이잖아. 4살 때 했던 거 경력으로 쓰는 거 있어. 완전 애기. 완전 의미가 없어 그거. 최근 한 6개월 동안의 경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성인은 1년치를 다 썼네. 성인은 괜찮아. 나도 제일 처음 한 거부터 쓰네. 그러니까 경력 막 30줄 막 A4 깜지 쓰듯이 막. 근데 그거 다 안 읽어. 그러니까 문제는 다 안 읽는다는 게 문제야. 이게 오면 이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보고 팍팍팍 넘기다가 멈춰. 그런 다음에 우리 그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기업 처음에 취업할 때. 그러면 사진 한 장 붙이고 이력서 사진 한 장 붙이고 자기소개서 쓰잖아. 대기업 넣으면 호텔방 잡고 그거 보거든요. 임원들이. 그 하시는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사담이지만 이렇게 넘긴다는 거야. 너무 많으니까. 지금 컴퓨터니까 계속 이렇게 넘기는 거야. 그러다가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일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의 첫 줄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 거를 보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쨌거나 이미지나 이제 외모가 분명히 이거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매력적인 부분이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탁 눈에 띄어야 그 밑에 이제 경력을 보는데 경력이 너무 막 빠바바박해. 넘기자. 길면 그렇죠. 임팩트인 큰 거 하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2페이지를 만들 때 보통 PPT 자기소개할 때 2-3페이지 만들잖아. 3페이지 넘어가진 않고 보통 2페이지 만드는데 처음에는 만약 연기면 프로필 사진 진짜 눈빛 좋은 거 빡. 그 다음에 그 뒤에 경력에 그 했던 자료 사진들 같은 것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그래서 요즘에는 영상도 넣잖아요. 요즘에 영상 메일로 보내라고 해요. 영상 메일 보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어머님들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쓰라고. 근데 영상이 너무 어렵다 소문나서 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하고 아이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욕심에 막 시켜. 그 얘는 막 갑자기 하기 싫어져 막. 촬영장에서 준이가 혹시 피해를 주고 있는 거나 좀 약간 그런 피해를 생각 주고 할 있는 것 때도 같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계속 좀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뒷타임 연장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더 아이한테 감정이 그러니까 더 괜히 실리게 되더라고요. 조급해지니까